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오늘은 최근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고 또 의혹도 그만큼 증폭되고 있는 소위 수상한 외환송금 문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금액만도 7조 원을 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그리고 대북 연관 그런 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공개된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한번 점검한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인재 전 의원의 분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이 우리 은행들을 통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이른바 이상 외환 거래 규모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도 7조 원을 넘어서 7조 534억 원에 이른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지금 이 건은 지난달 말에 처음 확인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또 관련된 은행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에도 현재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에서도 이상한 거래가 이루어진 그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이 돈들을 처음 보낸 주체가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이만한 돈을 보낼 여력도 그럴 이유도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소기업 문제와 관련해 후반부에 소개해드릴 이인재 의원의 글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은 특수공작을 위해 수십 개의 중소기업 간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대중 정권 시절에 국정원 이인자가 청와대를 방문한 국정원장의 지시로 6개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명의로 각각 500억 원씩, 그러니까 6개니까 합쳐서 3천억 원의 비자금을 융자받아 확보했다는 그런 폭로도 있었다고 이인재 의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다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수상한 해외 송금 규모는 7조 원을 넘었고 이 중에 가장 먼저 밝혀졌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통한 해외 송금액도 당초 알려진 2조 5천억 원보다 크게 늘어나서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은행 또 신한은행에 대해서 금감원이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해외 송금액 대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여러 법인과 개인 계좌로 흩어진 자금들이 최종 송금을 한 22개 기업의 계좌로 모여서 무역대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외로 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22개 기업, 그러니까 명의상 돈을 보낸 주체들은 대기업은 없고 거의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이상한 것이죠.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돈이 빠져나간 뒤 먼저 많은 사람의 개인 또는 법인 계좌로 입금됐고 이 사람들은 이 돈을 다시 특정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송금했고 이 자금이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등장하는 법인과 개인 계좌를 금감원이 조사해봤더니 다수의 법인에서 한 사람이 임원을 겸임하거나 기업과 그 기업 대표의 계좌가 동시에 이용되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해외 송금을 국가별로 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3조 2,800억 원 정도가 홍콩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약 5,200억 원, 미국이 약 2,600억 원, 중국이 2,10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송금을 처리한 은행들의 책임 여부 등은 금감원이 조사 중이고 자금의 성격이나 불법 여부 등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 이어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등에서도 수상한 외환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하는 등 금융권 전반으로 현재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에는 금감원 외에도 검찰, 국정원,
관세청 등이 지금 함께 협조하면서 조사 또는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금감원과 공조해서 조사 또는 수사를 하고 있는 주체에 검찰이나 관세청은 물론 국정원도 포함되어 있는 점입니다. 국정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경제사범이 아닐 가능성을 상당히 짙게 시사하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약 7조 원까지 이르는 이 은행권의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해서 불법성이 명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검사를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은행들의 이상 해외 송금과 관련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불법성이 명확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량의 외환 유동성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두 개 은행에 대해서만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전 은행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또 문제점이 확인돼 광범위하게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개 은행 외에 추가로 이상 해외 송금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상 외환 송금과 관련해 국정원과도 업무 협조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외 유출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검사와 조사 권한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대북 관련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과 국정원에서 수사할 몫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로 정치인인 이인재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의미 있는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은 15만 시민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문재인에게 연설 기회를 주었다. 마이크를 잡은 문재인은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우리 국민은 그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았지 남쪽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 이때까지 그 둘은 함께 춤을 추었다. 그 뒤 하노이 미북 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은 태도를 돌변해 문재인을 공격했다. 김여정을 시켜 문재인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 가운데 의미심장한 말이 있었다. 문재인에 대해 우리는 계산할 것이 많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김정은이 문재인에 대해 계산할 것이 많다니 그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계산이란 말은 금전적 갈등이 있을 때 하는 말이다. 다른 갈등이라면 따질 게 많다는 말을 하였을 것이다. 김정은이 15만 시민을 모아놓고 마이크를 주었을 때 어떤 대가를 요구했을까? 우리 예술인들이 평양 공연을 갔을 때 개런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반대로 평양은 인원동원비 등 명목으로 그에게 돈을 요구한다. 과연 문재인의 연설은 공짜였을까? 이 의문에 대한 실마리가 드러나는 것 같다. 최근 검찰은 문정권 시절 우리 시중은행들이 3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을 일본, 중국 등 외국어로 불법 유출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시작했다. 이 수사에 국정원도 참여하는 모양이다. 지금 이인재 의원은 여기서 30억 달러 이상의 외환이라고 표현했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건 더 늘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조 원이 넘습니다. 달러로는 약 53억 7천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인재 의원이 이 글을 쓸 때는 이 53억 7천만 달러가 공개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약 30억 달러, 그리고 대체로 한국 돈으로 4조 원 이럴 때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지금 30억 달러 이상이란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 거래가 없는 그에게 외환 유출에는 배경이 있을 것이다. 무슨 반도체, 귀금속 수입대금 결제라는 명목에 시중은행들이 쉽게 속아 넘어갔을 까닭이 없다. 불법 유출을 한 중소기업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들은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다.
문재인은 국정원을 앞세워 평양과 온갖 공작을 벌였다. 국정원은 특수공작을 위해 수십 개의 중소기업 간판을 활용한다. 김대중 정권 시절 국정원 2인자가 청와대를 방문한 원장의 지시로 즉각 6개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명의로 500억 원씩 합계 3천억 원의 비자금을 융자받아 확보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문 정권의 국정원은 무슨 짓을 했을까? 이제 검찰이 추적하는 유령 같은 검은 돈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 돈을 향한 검찰과 국정원의 칼은 예리해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명쾌하게 전모를 밝혀야 한다. 여러분, 이 이인재 전 의원의 이 글을 들으시면서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조사,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겠죠. 7조 원 넘는 이상한 해외 송금, 여기에도 중소기업이 지금 등장합니다. 중소기업들이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그에게 더구나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명의의 중소기업들이 보낸다. 이상하죠. 그런데 국정원이 공작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유령기업에 가까운 중소기업 명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대중 정권 시절에 그렇게 해서 6개 시중은행으로부터 한 은행당 500억씩, 그러니까 5, 6, 30에서 3천억 원의 비자금을 중소기업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서 확보했다. 지금 그런 폭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규현 국정원장,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모두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혹시라도 이 이상한 7조 원 넘는 아주 천문학적 규모의 해외 송금, 그것도 삼성이나 뭐 이런 LG 이런 데서 보낸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혹시 대북 관련이 연계되어 있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 주도로 지금 북한의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이 시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 모든 국가들이 그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따르지 않으면 미국은 바로 그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런 식의 이상한 대북 관련 거래가 있었다면 그거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위반되는, 그러니까 대단히 치명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기현 국정원장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미국 방문은 혹시 그런 문제와는 무관한 것일까요? 앞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과연 어떤 사실들이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 시절 이 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모두 추적해서 처벌할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 부분에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를 지지해서 대통령에 당선시켜준 자유우파,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로부터 한순간에 외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꼭 그런 외면 아니라도 대통령으로서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과연 이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